거기 나온 공식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사건의 덧셈 정리, 일반적으로 A 유니언 B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PA 플러스 PB 빼기 PA 교집합 B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오, 많이 보던 건데요. 자, 얘들아, 자, 확률의 이 덧셈 정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너가 저기 그 집합에서 합집합 원소 개수 세는 거 기억나지, 그지? 아, 있잖아. 이게 U가 이렇게 있으면, U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2, 4, 6, 2, 3, 5, 1. 예를 들어 주사위 던졌을 때 말이야. 짝수나 소수나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근데, NA 유니언 B라고 하는 게 의미가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그때 너희들이 하는 방법이 이렇단 말이야. 맞나 안 맞나? 맞지, 그지? 그지? 그럼 선생님 이거 왜 합니까? 집합하고 이 확률은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데요. 그 공유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처럼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과 동일하다라고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사건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집합처럼. 그래서 이게 옛날에 배울 때는 집합이었죠, 그죠?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요 A가 바로 사건이에요, 사건. 그러니까 자꾸 사건 그러니까 맨날 그 교통사고 사건 아니면 살인 강도 뭐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건 말고 사건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수학에서 말하는 사건은 그거니까. 근데 이제 사건 그러면은 원래 말로 해야 돼. 원래는 사건은 말로 설명하는 거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온다. 이게 이제 하나의 사건이야. 근데 너무 길잖아, 그지? 근데 기니까 어떻게 돼? 에이, 몰라. 그냥 확 압축해가지고 기호 붙여버려,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표시하기가 좀 이렇게 애매하고 긴 거 이렇게 묶어서 어떤 짧게 그냥 짧게 줄이는 거 많이 하지, 그지? 해, 안 해? 하냐? 그 리모컨 알아, 몰라? 리모컨이 원래 그게 다 부르면 어떻게 돼? 리모컨. 알아, 몰라? 몰라. 리모트 컨트롤러 그러잖아. 확 줄인 게 리모컨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일상생활에서 이제 지석이 아버지가 지석이한테 자, 리모트 컨트롤러 가지고 오너라. 그럼 말이 좀 길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줄인 거 뭐야? 리모컨 갖고 와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말이 너무 길면 막 줄인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건도 똑같아. 근데 이거를 갖다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A 그러면 이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짝수의 눈이 나온다. 이게 사건이야. 근데 짝수라는 게 핵심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2, 4, 6으로 설명해버리고 그냥 A로 묶어버린 거야, 이제. B는 소수의 눈이 나온다라는 사건이야. 그러면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느냐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요거 합사건이라 그래. 합사건. 선생님, 왜 이게 이름이 합사건입니까? 이게 합집합을 했기 때문에. 집합 개념으로 따지면 합집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합사건을 하면은 확률을 더해야 돼. 근데 확률을 왜 더해요? 그러면 근원 사건들이 더해지기 때문이야. 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확률이라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P 잠깐만요. 여기다 이제 N이 아니고 P를 써야죠. P A 유니언 B 그러면은요. 이 말의 의미는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합사건, 합친 사건. 다시 말하면 A라는 사건 또는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것은 잘 보세요. 전체 근원 사건의 개수. 자, 표본 공간에 존재하는 근원 사건의 총 개수 분의 너무 길다. A 유니언 B라고 하는 합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근원 사건의 개수. 그런데 요것들이 근원 사건들이야. 요것들이. 근데 이 근원 사건들은 집합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얘는 원소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기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요 규칙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NA 플러스 NB 그 다음에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이런 모양이 되는데
요렇게 묶어주고 요렇게 묶어주고 요렇게 묶어주니까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전체 표본 공간 안에서의 근원 사건의 개수 분의 A라고 하는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근원 사건의 개수.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그러니까 PA라고 쓰는 그놈이 되는 거란 말이야. 플러스, 요거 똑같이 쓰면 되죠. 그죠? NU 분의 NB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 자 NU 분의 NA 교집합 B랑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이것이 바로 뭐라 그랬니? 이것이 P A 그랬단 말이야. 요것이 뭐라 그랬니? 요것이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그럼 요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니까 마이너스 PA 교집합 B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얘는 또 이름이 있어. 이거는 합사건인데 이거는 그럼 교집합이니까 선생님 교사건입니까? 아니 교사건이 아니고 얘는 그 옛날에 너네들이 그 주사위 2번 던지면은 주사위 던지잖아. 그러면은 2번 던졌을 때 처음에 나오는 눈이 6가지, 두 번째 6가지. 2번 던지면 몇 가지가 나온다 그래. 2번 던지면 주사위 눈이 어떻게 나와? 11부터 66까지. 66? 36 곱해버리지, 그지? 그럼 경우의 수를 곱해버리지, 그지? 아, 봐봐. 이거는 경우의 수를 뭐 한다 그랬어? 더 한다 그랬잖아. 이거는 경우의 수를 뭐 해버려? 곱해버리거든? 그래서 얘는 교사건이 아니고 얘는 곱사건이라고 그래. 곱사건. 얘는. 네? 그래서 합사건이라는 개념이 있고 곱사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집합으로 따지면 아주 정확하게 합집합과 교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A라는 게 짝수의 눈이 나온다고 B라는 것이 소수의 눈이 나온다는데 짝수의 눈도 되고 소수의 눈도 되는 건 요 2잖아. 그치? 그치? 요게 바로 A 교집합 B에 해당되는 거거든. 근데 곱사건은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곱하게 돼 있어. 곱하게. 그래 이미 곱사건인데 선생님 지금 안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거야 너희들이. 이름을 붙일 때는 옛날에 중학교 때 하던 걸 생각해가지고 이름을 붙였다고 보면 돼. 그리고 실제로 교집합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교집합, 요거는 합집합. 그래서 이름이 합사건, 얘는 곱사건 그럽니다. 예, 교사건이라고 하는 곱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로 옛날부터 많이 하던 게 집합에서 이런 걸 많이 했었고요. 확률도요, 똑같이. 예, A와 B라고 하는 것에 합쳐진 사건의 확률은 각각을 더한 다음에 겹쳐진 부분을 뭐한다? 뺀다. 거기 맨 윗줄 나와 있는 게 이 내용이죠. 그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만약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자 공통 부분이 없으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A라고 하는 놈과 B라는 놈이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때는 이 부분이 없지. 그지? 이 부분이 없지. 아예 없어져 버리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때는 PA 유니언 B 익하면은 그냥 막바로 그냥 더해버리고 끝난다 그래. PB 이렇게. 자, 이때 우리는 얘기하는 거야. 이때 이렇게 돼버리면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이거는 뭐? 이거는 공통 부분이 없다 그래. 그지? 예, 그거 갖다 우리가 전문 용어로 확률 전문 용어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줘.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줘. 공통 부분이 없을 때 배반 사건이다. 자, 하여튼 젠장한 뭐 말을 하면은 못 알아들어가지고 환장할 때가 있어. 자, 집합에서는 잘 봐. 집합에서는 공통 부분이 없을 때 A 집합과 B 집합은 서로 소라 그래. 에? 서로 소라고 한다고. 근데 사건에서는 뭐라 그래?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뭐? 배반 사건. 똑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사건을 집합으로 해석할 때는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에 공통 부분이 없는 서로 소인 두 집합이 될 때 그렇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지금까지 용어 설명이었습니다. 자, 덧셈 정리라고 하는 건 이 공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이게 뭐일 때? 공통 부분이 없을 때는 이렇게 처리가 돼버리죠. 그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이라는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부르는 건지 그걸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갖다 여러분이 왜 배웠을까? 얘를 뭐하러 배우나? 그냥 하나씩 확률 다 구해버리면 되죠. 왜 배우나? 잘 봐. 때에 따라서는 말이야, 우리들이 복잡한 하나의 사건을 여러 조각으로 쪼갤 때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문제가 나한테 제시한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내가 문제를 풀기 좋게 조목조목 끊어줄 필요가 있어. 그럴 필요가 있어.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러면 그때는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나누는가가 문제를 잘 푼다 못 푼다를 바로 판가름해버려요. 그래서 나눌 때는요,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특정 기준 가지고 그 기준을 만족하는 것,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기준을 여러분이 문제에 맞게 생각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IQ 시험이 되는 거지, 이제 어떻게 하면 그걸 잘 생각해내나. 글쎄, 그거는 무슨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많이 다듬는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걸 같이 연습하자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라. 저럴 때는 저렇게 나누어라. 분류의 기준이 명확해질 때까지. 자, 그것이 이 확률 단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 자, 예제 문제 들어가세요. 문제를 갖다 보면은요, 항상 제가 문제 풀 때 표본 공간이 뭐, 그 다음에 분류의 기준이 뭐, 이렇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그 순서에 따라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제 문제 3-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자. 뭐 쓸 거 많니? 별로 쓸 거 없잖아, 그지? 다 아는 거 아닌가? 집합 배울 때 다 했죠, 그죠? 필요한 것만 적으시고요. 네. 자, 3-1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문제 읽으면서 여러분은 전체 집합 표본 공간, 사건, 집합. 알았죠? 그걸 분류할 겁니다. 자, 크기와 모양이 같은 흰 공 4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그러면은 주머니 안에, 자, 흰 공 4개, 검은 공 5개, 이렇게 이제 있다. 이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꺼낼 때, 밑줄 그세요. 3개의 공을 꺼낼 때, 자, 밑줄 쫙 걷니? 써라. 밑에다가 3개의 공을 꺼낼 때 이거 밑줄 짰고 시행. 시행이야, 이게. 이게 시행이야. 내가 지금 뭔 짓거리 하는 거야? 나 공 3개 꺼내는 짓거리 하는 거야. 내가 하는 짓거리가 시행이야. 내가 하는 행동이 시행이야. 꺼냈다. 아, 이게 시행이야. 그랬으면 봐봐. 꺼내면 공이 몇 개가 나와? 3개가 나오겠지, 그지? 그럼 나는 내 손에 있는 공을 가지고 뭔 생각을 해? 애시당초의 문제에서는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은 2종류예요 라고 제시를 했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 내 머릿속에서는 그래, 내가 3개의 공을 꺼냈는데 그 다음에 공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 흰 공일까? 검은 공일까? 그지? 흰 공이 몇 개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지. 그럼 봐봐, 이제부터 3개의 공을 꺼냈을 때는 아마도 이 문제에서 제시하는 것은 흰 공이 몇 개이며 검은 공이 몇 개 나올까라는 걸 아마도 물어볼 것 같아. 지금까지의 상황이 그럴 거야. 그지? 갑자기 흰 공, 검은 공 있는데 3개 공 꺼냈는데 자, 공이 생김새가 동그랗냐 네모나냐 이렇게 묻진 않을 거 아니야. 전혀 언급도 안 돼 있는 내용은 묻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공의 색깔을 가지고 분류한다. 자, 분류의 기준이 뭐라고? 공의 색깔. 공의 색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선생님, 나는 지금 3개를 뽑는데요. 그러면 흰 공이 몇 개일까요? 공의 색깔? 글쎄요. 2개, 하나, 2개. 또는 몽땅 흰 공 등등등이 가능한데요.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자. 3개의 공을 꺼냈을 때 흰 공과 검은 공의 검은 공의 개수가 몇 개씩일까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보자.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 이것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자, 흰 공이 3개라면 검은 공은 몇 개란 뜻이야? 아니, 내가 지금 3개를 꺼내니까. 흰 공 아니면 검은 공이잖아, 그지? 그거 없단 얘기지, 그지? 흰 공이 2개면 검은 공은 당연히 몇 개? 1개. 얘가 하나, 얘가 빵개까지 해서 총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가지 공의 색깔에 따른, 그죠?
흰 공에, 자, 흰 공이 몇 개 있냐? 공의 색깔이 흰 공이냐, 검은 공이냐? 그럼 흰 공은 몇 개 있냐? 그럼 정확하게 이제 생각해보면, 흰 공의 개수에 따른 분류를 하고 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삐딱하게, 쌤, 저는 검은 거를 할래요. 그건 네 맘대로 하란 말이야. 그거는 상관이 없지, 그지? 왜? 흰 공이 3개란 말은 자동적으로 검은 공이 몇 개라는 뜻이라 했어? 빵이라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로 하던 그것은 똑같다. 같은 분류다. 그래서 0, 얘가 1, 2, 3이라고 하는 같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죠. 둘 중에 하나를 정하는데 저는 흰 공 잡을게요. 흰 공의 개수에 따라 분류했어요. 흰 공이 3개다, 2개다, 빵 개다, 하나다,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때 이름을 붙입니다. 자, 요 첫 번째, 요거 사건, 요거 A. 사건 B. 사건 C. 사건 D. 제가 내 마음대로 분류를 한 거야. 그럼 물어볼게요. 3개의 공을 꺼내면은요, 3개의 공을 꺼내면 그 3개의 공이 흰 공, 흰 공, 검은 공, 검은 공, 흰 공 해가지고 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3개의 공을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흰 공이 몇 개며 검은 공이 몇 개다라는 걸 일일이 다 써봅니다. 예를 들어서 흰 공, 검은 공 뭐 이런 식으로. 자, 3개 모두 흰 공. 그 다음에 3개 모두 검은 공 쭉 써봅니다. 다 썼을 때 얘를 갖다 이렇게 순서상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근데 선생님 흰 공이 4개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주머니 안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까요? 이쪽에다가 자, 주머니 안에 흰 공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붙였습니다. 제가. 일단 편의상 검은 공에다가는 제가 세모 표시를 할 겁니다. 자, 5, 6, 7, 8, 9. 결국에는 이 중에서 3개를 꺼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은 근원 사건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공이 나오면 3개 모두 흰 공에 해당되는 겁니다. 1번, 2번, 4번이 나와도 이것도 3개 모두 흰 공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근원 사건들입니다. 즉 전체 공의 개수는 총 9개입니다. 9개 중에서 3개를 뽑는 방법의 수가 이것이 바로 근원 사건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원 사건들을 물론 이제 필요한 사람들은 열거를 하겠죠. 그죠?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열거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이 보기 편하라고 열거를 해드리는 겁니다. 문제 풀 때 무조건 다 써라. 이건 아니다. 지금은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열거를 한다. 그런데 쭉 가는데 그 중에 가다 보면은 1번과 2번과 5번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뭐야?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가 나오는 요 사건에 해당되는 거야. 요렇게 동그라미 3개 나오는 거는 요거에 해당되는 거고, 즉 요런 것들이 모여서 요런 사건을 구성하는 거고, 요런 것들, 자 1번, 3번, 5번도 있겠지, 그지? 이거 모여가지고 요 사건을 구성하는 거야. 자, 9 컨비네이션 3이 몇 개쯤 돼? 실제 몇 개야? 9C3이 얼마야? 9, 8, 7 나누기 3, 2, 1 그러니까 2 지우고 3 지우면 3 되고 4 되고 12, 7이니까 총 84개야, 그지? 그럼 다시 말하면 요거 1개, 2개, 3개, 4개, 5개 가서 쭉 해서 이런 게 몇 개가 나오냐면 84개의 근원 사건이 있다는 뜻이고 그 84개가 촥촥촥 몇 개씩 분류가 된 거야. 그럼 얘는 몇 개고 얘는 몇 개고 얘는 몇 개냐. 지금 우리가 따지는 건 확률이거든. 요 사건에 들어가 있는 근원 사건은 몇 개일까요? 3개 모두 흰 공이 나오는, 내가 공 3개를 끄집어냈을 때 3개 모두 흰 공이 나오는 거는요. 요 중에서 3개가 나오면 돼요. 그러면 자 1, 2, 3, 1, 2, 4, 1, 2, 없다. 1, 2, 3, 1, 2, 4, 1, 3, 4, 2, 3, 4라는 4가지가 가능하다는 거 충분히 알죠, 그죠? 그거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래, 흰 공 4개 중에 3개가 뽑히는 것이고 검은 공 5개 중에는 뽑히지 않는 것. 자, 요것이 바로 사건 A의 A라고 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다. 즉 A라고 하는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근원 사건의 수가 되는 것이다. 자, 4 컨비네이션 3은요.
흰 공 4개 중에 3개가 다 나와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모친 검은 공에서는 한 놈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뭐냐, 요거. 요 두 번째 거. 요 두 번째 거는 흰 공 4개 중에 2개가 나오고 검은 공 5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 라고 표시를 하면 이것은 바로 B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몇 개냐? 4 컨비네이션 2가 계산을 해보시면 6이 나오고 얘는 5니까 6, 5, 30개가 나와요. 이런 모양이 30개가 나옵니다. 즉 동그라미 2개, 세모 하나 뽑히는 게 30개가 나와. 그러니까 확률은 84분의 얼마, 84분의 얼마 가는데 요거는 84분의 30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사건 지금 몇 개 분류했니? 사건 4개 분류했지, 그지? 그지? 자, 너희들 머릿속에 순식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딱 판단되면 돼. 아, 지금 이걸 쓰란 얘기가 아니고 문제 풀 때를 다 쓰란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아, 이렇게 분류를 하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요 사건은 몇 개 정도가 되겠다 라는 걸 생각을 해두면 되는 거야. 그럼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는 나는 무엇에 따라 분류하고 있나.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요게. 분류의 기준이 뭐야 지금? 흰 공이 몇 개 나왔나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바로 가봐. 밑줄 쫙 꺼봐. 3개 모두 같은 색깔의 공. 밑줄 봐. 야, 내가 지금 사건 분류했다. 자, A, B, C, D로 분류했는데 3개 모두 같은 색깔의 공을 A, B, C, D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봐. 3개 모두 같은 색깔의 공이라고 하는 걸 한번 표현해봐. 어떻게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 표현이 되면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리는 거고 이게 안 되면 팽달 문제 풀어봐야 아주 골 때려진다고. 자, 3개 모두 같은 색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해? 뭐야 도대체 이거는? 똑같은 색깔 공이 3개 나왔대. 그럼 뭐야? 그 색깔이 흰색이야 검은색이야? 얘는 뭐야? 그 둘을 다 포함하는 거지. 그치? 그럼 자, A, B, C, D 가지고 설명하면 얘는 뭐라고 그래야 돼? A와 그 다음 누구야? D지, D. 그치? D의 무슨 집합? 교집합 합집합. 야, 생각해봐라. 3개 모두 흰 공이고 3개 모두 그건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공의 색깔이 어떻게 3개 모두 흰 공인데 또 3개 모두 검은색 또 돼. 동시에 검은 공, 흰 공 다 될 수는 없잖아. 그치? 그 말을 어떻게 이어줘야 돼? 3개 모두 검은 공이거나. 그치? 이거나. 그러면 이건 뭐야? 합집합 개념이야. 그럼 이 문제가 나한테 물어본 거는 P, A, 유니언 D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야? PA 플러스 PD가 되는데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야? A라는 것과 D라는 것은 공통 부분이 있다 없다? 아, 이거 배반이란 말이지. 내가 지금 분류한 저 A, B, C, D가 전부 다 뭐겠니? 다 배반이야. 그럼 선생님 왜 배반으로 했어요? 계산이 편하거든. 잘라줄 때 재수없게 교집합이 생기게 자르잖아. 그러면 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 더하고 빼주잖아. 그지? 귀찮잖아. 그러니까 분류의 기준을 설정할 때는 아예 그렇게 나누면 각각의 사건들이 겹치지 않도록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해. 자, 그래서 분류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분류의 기준 잡을 때는 자,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항상 이렇게 나눈 다음에는 아, 내가 빼뜨린 거 있나? 검토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이렇게 분류하면 겹치지 않을까? 이걸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야. 가장 좋은 방법은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지금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야. 그 분류의 기준이 뭐야? 흰 공의 개수가 3개면 3개, 2개면 2개지, 그지? 3개이면서 동시에 2개 되는 거 없지. 그러면은 바로 교집합 부분이 안 생기면 다 배반이 된다는 뜻이고 확률 구할 때 바로 그냥 더하기 끝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자, 이거 확률 계산. 잘 봐요. 9개 중에 3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고요. 그 중에 A는 뭐라 그러냐면 흰 공만 3개 나온다 그랬죠. 그죠? 흰 공만 3개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만 쓰지 말고요. 4개 흰 공 중에 3개가 나오고요. 5개 중에 안 나온다고 꼭 쓰세요. 얘도 꼭 쓰세요. 1이잖아요. 그죠? 꼭 쓰세요. 플러스. 그 다음에 뒤에 거. 자, 불러봐 이제 한번. 9C 3이 분모. 분자는 뭔데? D는 뭐였어? 3개 모두 그러니까 흰 공이 빵개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4 컨비네이션
0 곱하기 5 컨비네이션 3 그러면 이게 답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거고요.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거 아무리 문제 이거 막 풀어봤자 도움이 안 돼. 실제로 문제 풀 때 핵심이 되는 건 뭐야? 분류. 어떻게 나눌 것인가요? 이거는 사실은 20분만 공부하면 다 알아들어. 나 앞에 게 문제지. 자, 좀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이니까. 다음 문제 한번. 자, 3-2번도. 자, 요거는 조금 요거보단 자, 빨리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 쫓아오셔야 돼요. 머릿속에 저런 분류들이 가능하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3-2번 문제, 예제 문제 3-2번. 20개의 제비 중에 당첨 제비가 4개 들어있다. 자, 봐. 이거는 이렇게 쓸게. 동그라미는 당첨 제비고요. X는 꽝이에요. 20개 중에 4개, 16개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몇 개를 꺼내? 몇 개를 꺼내? 몇 개 꺼내? 미주자 거야지. 동시에 2개를 꺼낼 때, 그게 뭐라 그랬니? 지서가 그거 뭐니? 시행, 오케이. 시행, 그게 시행이야. 자, 그리고 꺼냈는데, 꺼낸 다음에 내가 뭘 관찰하겠니? 내가 관찰하는 게 뭐겠니? 제비를 뽑았으면, 아, 이거 당첨인가 아닌가 관찰하겠지, 그지? 그지? 그럼 분류의 기준이 뭐야? 내가 지금 몇 개를 꺼내니까? 2개를 꺼내니까 이 2개가 결국 당첨일까 아닐까가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은 분류의 기준은 당첨 제비의 개수. 이게 바로 분류의 기준이 될 것이다. 당첨이 몇 개인가? 그럼 당연히 내가 2개를 뽑아서 당첨이 하나요 라는 말의 의미는 뭐야? 당첨된 게 하나란 말은 하나는 꽝이라는 얘기겠지. 똑같은 얘기 되지, 그지? 그래서 당첨 제비의 개수가 몇 개까지 가능하니? 그럼 빵개, 1개, 2개가 가능하지, 그지? 이름 붙여. 너는 사건 A, 사건 B, 사건 C. 물어보자. 교집합 생겨, 안 생겨? 당첨 제비가 2개를 뽑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2개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시 1개가 됐어. 막 그래? 왔다 갔다 해? 아니잖아. 정확히 분류가 교집합 없이 나눠지지, 그지?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면은, 자, 당첨 제비의 개수가, 자, 봐봐. 적어도 1개가 당첨 제비 확률 그랬지, 그지? 미주 봐봐. 적어도 1개가 당첨일 쫙 봐봐. 자, 적어도 1개가 당첨이라는 그 사건을 A, B, C 가지고 설명해봐. 적어도 1개가 당첨이라는 이 사건을 A, B, C 가지고 설명한다면 뭐야? B, C의 뭐겠니? 합집합이겠지, 그지? 적어도 1개가 당첨이란 말은 뭐야? 1개 이상이란 말이잖아. 그럼 이거 2개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B 유니언 C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야. 그럼 너네들한테는 문제가 뭘 물어봤니? B 유니언 C를 물어봤는데, 자, 전체 표본 공간은 뭐냐면 2개의 당첨 제비를 골라가지고 내가 보는 거거든. 그러면은 전체 표본 공간은 몇 개 중에 몇 개 뽑아내는 거? 20개 중에 2개를 뽑아내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표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근원 사건의 개수가 몇 개니? 그러면 20개 중에 2개를 뽑아내는 그 가지수만큼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당첨 제비가 1개 나오는 것은 뭐니? 응? 이건 이렇게 일단 써줄게. 요거는 20 컨비네이션 2분의 당첨이 원래 몇 개 있다 그랬죠? 주머니 안쪽에요. 4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꽝 1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나오면 2개 맞지, 그지? 이게 이제 B를 의미하는 거잖아. 네가 B잖아, 네가.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뭔데? 20개 중에 2개 뽑는 건 똑같고요. 2개 나왔네, 그지? 2개 뽑아서 2개 다 나왔잖아? 그럼 뭐야? 4 컨비네이션 2. 그리고 뭔데? 16 컨비네이션. 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빵 쓰면 되겠지, 그지? 1이니까. 근데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똑같이 써주는 게 좋아요. 1이니까 생략 그리지 마시고요. 2개 썼으면 같이 2개 쓰세요. 이제 계산만 하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확률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책은요, 그 분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요. 대부분의 책은 다 그냥 계산만 쫙 해놔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그걸 봐야 돼요. 교과서도 그렇고요. 정석도 그렇고 다 그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해도 선생님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대충 감이 그런 것 같아. 나중에 물어보면은 이 잡것들이 더해야 되는 건지 곱해야 되는 건지 그걸 헷갈려 버리더만. 그럼 이제 다시 또 맨 처음으로 가야 되거든. 자,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 분류의 기준이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얘들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야? 무엇에 따라 분류한다가 중요해. 이게 핵심이야. 이걸 읽어내야 돼. 알았지? 1번 문제. 사실은 요런 정도 문제면 이제 중학교 때 하던 거랑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자, 문제 보세요. 1부터 20까지의 번호가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가 있다. 그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20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표본 공간을 생각할 때, 그게 몇 개가 있나?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라고 제가 씁니다. 요것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낱낱이 다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집합. 그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자, 20개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는 거니까 당연히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겠죠. 그죠? 그거를 식으로 쓸 때 이렇게 씁니다. 20 컨비네이션 1. 20개 중에 하나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너 20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이 20개의 근원 사건들은요, 분류하자면 이렇습니다. 1이 나온다, 2가 나온다, 3이 나온다, 4가 나온다.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근데 1이 나온다. 말이 길죠. 그죠? 1이 나온다. 말이 기니까 아예, 그럼 이렇게 씁니다. 1이라고 쓰는 게, 1이라고 쓰는 게 이게 사건이야, 사건. 사건인데 얘는 1이 나오는 사건이야. 얘를 갖다가 1이 나온다라는 그 사건을, 아유, 귀찮으니까 다 알아들으니까 이제 1로 쓰기로 하자. 이렇게. 그럼 요 1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 요거는 1이 나온다라는 사건을 1로 쓰는 거야. 자, 그러면 나온 번호, 그 번호가 2 또는 3의 배수일 확률, 밑줄 짝거 봐. 2 또는 3의 배수라고 하는 이것도 뭐야 이게? 사건이야, 사건. 근데 요거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 야, 1 나온다. 딱 그거 하나니까 더 이상 짜갤 수가 없어. 요거는 근원 사건이야, 근원 사건. 요거는 근원 사건이고, 그리고 그 근원 사건은 전체 표본 공간 안에 20개가 있는데 그 20개 중에 몇몇 무리들이 생기지, 그지? 묶음들이 생기지, 그지? 자, 2 또는 3의 배수라고 이렇게 문제가 줬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려니까 좀 짜증나. 왜? 2는 2고 3은 3이거든? 2의 배수 1수도 있고 3의 배수 1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걸 갖다가 하나로 딱 묶어치려니까 좀 피곤해. 그래서 이렇게 한다. 얘를 2개로 분할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돼. 전체 표본 공간은 1부터 20이라고 하는 요런 조그만 근원 사건들이 20개가 모여 있는 건데, 그 중에 자, 2의 배수가 되는 것들의 모임, 3의 배수가 되는 것들의 모임, 요렇게 2개의 묶음이 나눠져 있는데, 문제는 쌤, 이렇게 나누면은 교집합이 생기잖아요. 근데 할 수 없죠. 어떻게? 문제가 이렇게 시켰는데, 그지? 이럴 때면 할 수 없잖아. 그래갖고 이제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겹친 부분은 당연히 뭐야, 저건? 6의 배수들이겠지, 그지?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래, 2의 배수가 된다라는 것을 사건 A라고 써두고, 3의 배수가 된다라는 사건을 B라고 쓰면은 이것은 A 그리고 B라고 쓰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 또는이란 말은 이제 우리 또는이 뭐? 또는은 뭐야? 또는의 개념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으니까 둘 중에 어느 거든 되면 좋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이것을 A와 B로 한번 설명해 본다면 뭐? A 유니언 B가 되지 않겠냐? 자, 그치? 이렇게 분류가 됐어. 그러면 이 다음부터 문제를 풀면 돼. 그럴 확률을 구하라 하시면 문제가 나한테 물어본 게 뭐니? 여기서 P, A, 집합 B 또는 합사건 요거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시킨 거니까, 자, 이제 배운 대로 가면 돼요. PA 플러스 PB 빼기 PA 교집합 B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PA 확률 얼마일까요? 2의 배수가 되는 것들을 다 모았어요. 뭐예요? 2, 또 2가 나온다는 사건, 또 4가 나온다, 그지? 간단하게 2, 4, 6, 8, 점점점 몇 개? 10개. 그러면 20분의 10.
그 다음에 요거는 몇 개? 3, 6, 9, 12, 15, 18 하니까 몇 개? 20분의 6. A 교집합은 6의 배수지, 그지? 6, 12, 18 그러니까 몇 개? 3개. 끝났죠, 그죠? 이게 답이다. 근데 중학교 때 하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습하면서 뭐 하는 거? 요쪽 거, 얘들아, 요쪽 거, 요쪽 거. 아, 이게 핵심이 아니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되면 이건 자동. 그러니까 이 돼야 돼. 머릿속에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되는 기다. 알았죠?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명확하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1번 문제를 이제 풀어드렸는데요. 뭐, 다 건너뛰긴 좀 그렇고요. 6번 문제 제가 이제 한번 다시 해결을 해보고, 자, 보자, 이제. 자, 6번, 이제 말로 할게. 이제 안 쓰고. 말로 할게. 2개의 불량품을 포함한 7개의 제품 중에서 3개를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라. 자, 나는 지금 어떤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7개의 제품 중에 2개의 불량이 섞여 있습니다. 나는 뭐 합니까? 몇 개를 꺼내봐요? 3개를 꺼내죠. 그렇죠? 자, 그것은 뭐다? 시행이다. 그게 시행이다. 말로 넘어가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내가 꺼낸 제품이 뭐야? 불량일까와 불량이 아닐까? 요거겠지, 그지? 그러면은 3개를 꺼냈기 때문에 불량품이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분류의 기준은 뭐다? 사건 분류의 기준이 있어, 그지? 얘 뭔데? 불량이다와 불량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3개를 꺼냈기 때문에 불량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 분류해 본다. 알겠니? 크게 묶어보는 건데 불량품이 몇 개 나왔을까? 자, 그럼 나 몇 개 꺼낸다고? 3개. 그러니까 선생님 3개 꺼내니까 불량품이 최대 3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안에 불량품이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3개를 꺼냈다 불량이 3개 나오나? 그럴 리는 없지, 그지? 그러니까 불량의 개수는 몇 개? 빵개 아니면 1개, 그렇지 않으면 2개. 그리고 끝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불량품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자, 사건 A 불량품의 개수가 그냥 쓸게요. 불량품 개수가 빵개인 사건, 사건 B 1개인 사건, 사건 C 2개인 사건으로 전체 표본 공간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나한테 뭐라 씨부려요. 적어도 1개가 불량. 자, 봐봐. 적어도 1개가 불량. 그럼 봐봐. 적어도 1개가 불량인 거를 A, B, C 가지고 설명해봐. 뭔데? B, C. 맞니 안 맞니? 맞지, 그지? 그럼 이렇게 놓고 그거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P, B, 유니언 C를 갖다 계산하면 되는데, 자, 물어보자. B와 C가 말이지 공통부분이 있나 없나? 확인. 공통부분이 있나 없나? 요렇게 분류를 해버리면 공통부분이 생기나 안 생기나? 안 생기지, 그지? 그럼 바로 그냥 PB 더하기 PC 이렇게 하면 끝난다. 자, PB 요거 확률 계산할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필요해. 전체 몇 개의 근원 사건들이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는지 전체 경우의 수가 필요해. 자,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낱낱이 한 개씩 다 따져가지고 몇 개가 있냐 그러면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다?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 요것은 7 컨비네이션 3. 왜? 7개 중에 3개를 뽑는 거니까. 그런데 그 중에 분량이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지, 그지? 자, 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한다? 요 경우의 수는 불량품이 2개 있었는데 2개 중에는 안 나오고 5개 중에 2개가 다 나와버리는 거. 그 다음에 불량이 1개라는 것은 불량품이 2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나오고 5개의 정상 중에 또 하나가 나온 거. 또 요것은 뭐 2개 중에 2개 다 나오고 5개 중에 2개, 0개 나온 거.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3개 더하면 얘가 되는 거라. 알겠나? 자, 그럼 요거는 2 컨비네이션 0
곱하기 5 컨비네이션 2 하니까 얼마가 돼? 자, 계산 암산 한번 해보자. 잘 하나 보자, 어디. 2 컨비네이션 뻥 얼마? 1. 요거는? 요거 10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2, 5, 10. 요거는 1이네, 그제? 그거 21개네? 자, 7 컨비네이션 3이 정말 21 나오지? 한번 해보자. 7 곱하기 6 곱하기 5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는 35개인데? 뭐 이상하다. 내가 지금 몇 개 꺼내는데? 아, 미안하다. 좀 3개 꺼내는 거지, 그지? 그럼 이것도 고쳐야 돼. 어디 고쳐야 돼? 여기가? 여기가 3이지, 3. 그죠? 네, 여기가 어떻게? 여기가 2고, 여기가 얼마? 1이고, 이렇게 돼야지, 그지? 네, 뭐 틀렸다. 자, 계산해보자. 자, 5 컨비네이션 3, 요거 얼마? 10. 요거는 얼마? 2 곱하기 10이니까 20. 요거는 1 곱하기 5니까 5. 그럼 이제 3 맞죠, 그죠? 그죠? 아, 됐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률 구하라 그러면은 얘가 분모라. 얘가 분모라. 그러면 이제 35분의 자, BC 합치는 거니까 이렇게 합치면 되니까 20 더하기 5. 그럼 얼마? 25. 7분의 5. 요것이 바로 확률이다. 그러니까 근원 사건의 개수를 갖다 우리가 전체를 딱 세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사건을 분류하세요. 그 분류한 사건들이 몇 개의 근원 사건들로 구성됐는가를 따지면 the end. 확률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게 기본 패러다임이란 말이지. 재환아, 알았어.